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딘가에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 이상한 충동.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방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방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금지된 것에 끌리는 것. 오늘 영상은 그 본능을 제대로 자극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장소들은 단순히 위험해서 혹은 비밀이 많아서 닫혀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어떤 곳은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곳은 아직 인류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직접 발을 들일 수 없는 곳들을 저와 함께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긴장하세요. 진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곳입니다. 북한 평양 그 한복판에 있는 노동당 건물 어딘가에 숨어있는 39호실입니다. 그냥 방 번호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건 방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수십 년째 추적하고 있는 북한의 비밀 자금 운용 조직으로, 쉽게 말하면 김씨 일가의 통장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직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를 끌어모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장회사를 세우고 각국 은행의 비밀 계좌를 운영하며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국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거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금이 결국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고 그 미사일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 동향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자 39호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암호화폐 해킹으로요. 국경도 필요 없고 총도 필요 없고 심지어 얼굴을 드러날 필요도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이 조직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부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 덕분입니다.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해도 나와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2시간쯤 날아가면 우랄산맥 남부의 야만타우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현지어인 바시키르어로 험한 산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이 산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정체불명의 초대형 건설 공사가 시작됐고,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곳인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 측에 이 시설의 용도를 물었고, 러시아 정부는 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떨 땐 광물 채굴지라고 하고, 어떨 땐 식량 저장고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땐 폐기물 보관소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필요하고 무장경비대가 산 전체를 에워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 지도부가 살아남아 국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대형 지하 벙커라고요. 위성사진에는 산 주변의 도로와 건물, 각종 구조물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면적도 어마어마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내부에 수만 명이 수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규모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어졌는지, 지금도 사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 정부만 빼고요. 우리 곁에 이런 이웃이 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여기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연이 맘대로 낸 공포로 가볼게요.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서 배를 타고 약 34km 나가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섬 하나가 나옵니다. 케이마다 그란데, 영어로는 스네이크 아일랜드. 이름이 전부를 설명해줍니다.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중 하나인 골든 랜세드가 살고 있는데, 이 뱀에 물리면 뇌출혈, 근육괴사, 신부전증이 차례로 찾아오며 빠른 의료 처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과학자들 추정에 따르면 섬 전체에 걸쳐 1제곱미터당 평균 5마리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딱 발 하나를 내딛는 면적의 독사 5마리.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어디에 발을 디뎌도 독사를 밟거나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뱀이 왜 이 섬에만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이건 자연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약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섬이 육지와 분리되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뱀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독자적인 진화를 거쳤고, 섬에 서식하는 새들을 사냥하다 보니 독이 강도가 점점 강해진 겁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그 결과물이 너무 위험해서 인간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바라질 해군은 이 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과학자들만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해독제를 소지한 의사 한 명이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은 접어두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일 겁니다. 인도 벵골만 한가운데 안다만 제도에 속한 노스 센티넬 섬입니다. 이 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센티넬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인구가 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섬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센티넬족은 외부인에게 극도로 적대적으로 반응하며 접근하면 즉시 화살을 쏩니다. 협상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수천 년간 외부와 단절돼 살아온 이들에게는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감기인 바이러스도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 존 앨런 차오가 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신념을 품고 섬에 상륙했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제로 콜라와 코코넛을 선물로 들고 불법으로 섬에 상륙해 영상을 찍고 올렸다가 인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시대이지만 이건 단순한 무모함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들의 삶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침략이니까요. 이 섬이 닫혀 있는 건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 고립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엔 이야기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져와 볼게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닿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호기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 한 번의 폭발이 유럽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잃었으며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르노빌 주변 30km 반경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가이드 동반하에 일부 지역은 관광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폭발이 일어난 4호기 건물 내부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몇 시간만 머물러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준의 방사능이 가득합니다. 그 위험을 봉인하기 위해 2016년 국제사회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만들어 4호기 위에 씌웠습니다. 무게만 36,000톤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식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설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도 포함해서요. 그 거대한 도말에 잠들어 있는 건 인류가 기술을 과신했던 순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증거물입니다. 그 안은 앞으로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잠깐 땅속으로 내려가 볼게요. 루마니아 남동부 어딘가에 모빌레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6년 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조사하던 노동자들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동굴입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동굴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동굴은 봉인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특별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가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 농도는 일반 대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황화수소와 메탄 같은 맹독성 가스가 가득하며 이산화탄소는 바깥보다 100배나 높습니다. 숨만 쉬어도 위험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간에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550만 년간의 고립 속에서 진화한 생물들이 독가스가 떠다니고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대부분 눈이 없거나 퇴화돼 있고 대신 촉각과 화학적 감각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만 발견되는 고유 생물 종이 33종 이상 확인되어 있고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동굴의 생명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훨씬 극한적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들은 화려한 자연 속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희망적인 장소로 가볼게요.
북극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산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흔히 최후의 날 저장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이 좀 무겁죠? 그런데 이름만큼 진지한 목적을 가진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재배해온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는 이 시설에는 현재 100만 종이 넘는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어떤 재앙에도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진은 물론이고 해수면 상승, 핵전쟁, 심지어 소행성 충돌까지 가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자연적인 연구 동토층 덕분에 최소 200년 이상 씨앗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일반인의 접근은 전면 금지이고 각 씨앗의 소유권은 기증한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씨앗을 실제로 회수해간 나라는 역사상 딱 한 번뿐입니다. 2015년의 시리아입니다. 내전으로 자국 내 종자 저장 시설이 파괴되자 시리아는 이곳에서 씨앗을 꺼냈고 2017년에 일부를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 씨앗들이 언젠가 전쟁이 끝난 땅 위에 뿌려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시드볼트라는 씨앗 저장 시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물 종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씨앗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북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외부에서나마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땅에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뭉클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동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작은 마을 몽티냐크 근처에 라스코 동굴이 있습니다. 1940년 9월 14살짜리 소년 마르셀 라비다가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뛰어다니다 우연히 땅속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기어들어간 그들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에 가득 그려진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달리고 소가 서있고 사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 아직 문자도 없고 도시도 없던 구석기 시대 인류의 조상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동굴 전체에 걸쳐 600점이 넘는 벽화와 1500점 이상의 조각이 가득했는데 사용된 색감과 묘사의 생동감이 어찌나 뛰어난지 발견 당시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반 관광객에게도 개방됐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내쉬는 숨,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가 동굴 내부의 환경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곰팡이가 번지면서 그 소중한 벽화들이 손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1963년 문을 연 지 불과 20여 년 만에 동굴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현재는 보존 전문가와 극소수의 과학자들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근처의 정교하게 복제된 전시관에서 그 벽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묘하지 않나요? 2만 년의 세월도 수많은 계절도 버텨낸 그림들이 겨우 20년간 사람들의 숨결에 의해 사라질 뻔했다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녀온 이 8곳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